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코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미래와 생존과도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진영이 가족 검정 네거티브의 총력전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 개선, 경제적 위기 극복,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과 그리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책과 대결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진흙탕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각 당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면서 각종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슈타파에서는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세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싸늘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부동산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쩌면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고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주택 250만 호를 정부가 주도에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중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도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마무시한 집값에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못하는 중산층과 많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꿈같은 공약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원 조달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보유 실효세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에다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이는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를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다주택 보유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 도입 등으로 정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동결해달라는 주문을 당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세금제도, 규제 개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공급 부분으로 나눠서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DTI, LTV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DTI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뜻으로 이 비율은 은행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 경기가 과열되고 주택 대출이 늘어나면 정부가 이 비율을 낮추도록 해서 경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최근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문을 두드려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전세나 주택 구매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택의 자산가치 비율, 즉 LTV를 신혼부부나 청년층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80%까지 상향시켜주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율은 모두에게 높게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반영해서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윤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 후보 또한 주택 공급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신규 주택 250만 호를 건축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민간보다는 공공 부분을 크게 강조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타 후보들과 공약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분양해서 5년 이상 거주한 뒤에 다시 정부의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인 원가 주택을 약 3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임대주택 공약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주택임대차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주택 청약제도에 있어 가산점 제도를 추가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신토지 공개념 도입인데요. 이는 국토가 공공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초과 이득세를 도입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강화해서 공공택지 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며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 초과 개발 이익의 무려 50% 이상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놓고 관련 법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에게는 세금을 과중해서 부과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투기 건전을 위해 경자 유전과 농지 농용, 즉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용 토지는 농업 생산에만 이용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라는 공약 또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현재보다 20% 더 늘려서 공급하고 공공택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구성된 주택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서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임대료를 5%까지만 상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저 주거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무주택자의 주거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현재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향상시키고 공공주택 등은 1인당 최소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주택의 시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과세 표준을 올려서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쉽게도 안철수 후보는 아직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대로 밝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당시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임대주택 10만 호, 30대에서 60대까지에 공급할 주택 40만 호 등 임대주택을 약 75만 호가량 공급하겠다고 했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개편해서 양도세는 인하하고 종부세는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죠.
앞으로 안 후보가 부동산 관련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공약들은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방식이 이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세부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한 공약들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